네, 저번 주에도 파일 입출력 하다가 좀 말았죠. 그래서 파일 입출력 마저 하고요. 그다음에 자바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네릭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스트링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함수가 있긴 한데, 자바에서 화살표 함수가 쓰기가 굉장히 자바스크립트에 비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예, 제한된 용도로 쓰는 것 같고요. 화살표 함수를 굳이 쓰고 싶으면 굳이 그냥 만들어서 키보드로 만들어 쓰는 것보다 훨씬 좀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바가. 그래서 제 생각에 좀 필드에서 좀 잘 안 쓰는 것 같고, 불편한 개발자들이 잘 안 쓰는 것 같고, 제한된 용도로만 쓰는데 잠깐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파일 출력 마저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용법만 잘 아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섹션권에 있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드라이터 기본 네 가지 파일 출력에 대한 부모 추상 클래스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다양성으로 이제 받아서 파일에다가 쓰는 방법을 이제 읽고 쓰기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응용해서 섹션 2로 가서 응용해서 보조 스트링들을 이용해 보조 텍스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기본 기능에서 플러스 부가 기능 해서 첫 번째 예제가 저번 주에 봤던 거와 비슷하게 첫 번째 예제를 좀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이트 파일을 위로 이제 열어가지고 그거를 문자 기반으로 다시 바꿔서 간편하게 쓰고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조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약간 이름이 짬뽕되어 있는데 아웃풋 스트림에 라이트까지 라이트가 붙은 거는 문자고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이고요. 그러니까 짬뽕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조 스트림이라고 하고 보조 객체 간단하게 보조 객체라고 하고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기본 객체를 넣어주시면 기본 기능에 보조 기능이 붙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조 객체들은 다 이런 형태로 쓰니까요. 사용법만 좀 익혀주시면 나중에 이런 형태가 혹시 실무에서 나오시더라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으시면 항상 똑같아요. 보조 기능 객체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기본 객체 바이트 스트링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기본 기능에 보조 기능이 들러붙는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디자인 패턴 중에 데코레이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깐 뭐 오늘 어차피 시험이고 하니까 앞부분은 작업을 좀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봅시다. 급하게 나가서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바에서 못다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데코레이션 패턴을 구현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데코레이션 패턴이 왜 나왔는지 이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섹션 2에다가 간단하게 데코레이션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왜 얘가 디자인 패턴으로 디자인 패턴을 만드신 분들이 IBM 수석 뭐죠? 아키텍처들 뭐 이런 유명한 회사의 아키텍처 4명이 붙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실무에서 이렇게 이제 설계하고 개발할 때 그냥 쓰면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실행 시점에 기능만 탁탁탁 붙여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꼭 간단하게 예제를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그젠플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데코레이션 패턴 잠깐만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넣어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들은 나중에 1~2년차 1년차 정도,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웬만한 거는 기본기는 알겠고 조금 더 실력을 더 높이고 싶다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찬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바를 좀 아셔야지 디자인 패턴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를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책이 나오니까 나중에 운영을 좀 쌓으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맛배기로 데코레이션 패턴을 좀 알려드리죠. 네, 여기서 example 영역으로 만들고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블라블로 이렇게 설계를, 객체 설계를 하시면 예,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울로 해서 소울로 해서 데코레이션 패턴을 어떻게 썼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영영. 오후에 오늘 예, 5교시부터는 5, 6, 7, 6교시부터는 시험입니다. 6, 7, 8, 6, 7, 8 시험입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령이고요. 프라블럼 이하고 프라블럼 만들고 여기 밑에다가 소울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만들죠. 소울 데코레이션 패턴을 왜 만드는지 커피 가게입니다. 예, 커피 가게는 스타벅스 맞죠? 네, 커피 가게인데 커피를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커피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 쪽에서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프로그래머 한 명 섭외해가지고 1,000,000원 줄 테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게 준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오케이 하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객체 지향으로 자바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객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객체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속이나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상속에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구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커피가 있고요. 커피 간단하게 커피가 있고 커피에 이제 부가물이 있는 거죠. 부가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커피도 있을 거고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밀크 커피도 있을 겁니다. 우유 부어가지고 부가물을 부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림 커피도 있겠죠. 크림을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꿀을 넣는 커피도 있을 겁니다. 그죠? 펀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커피가 하나 있는데 부가물이 있어요. 부가물이 우유, 크림, 허니. 그래서 커피 종류가 이렇게 되겠죠? 조합을 해볼까요? 밀크, 간단하게 밀크, 커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크림, 커피 이렇게 될 거고요. 허니, 커피 이렇게 될 거죠. 그렇게 부가물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더 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점점 할수록 이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팔려가지고 신메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향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팔다가 향후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밀크에다가 크림까지 짬뽕을 붙여가지고 커피 이렇게도 되고 크림에다가 허니도 붙여가지고 짬뽕으로 신메뉴를 계속 등등등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세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짬뽕을 계속 조합을 붙여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를 신메뉴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메뉴들을 각각의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못했다. 한번 다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약간 초급 개발자겠죠. 모르겠다. 모르겠고 일단 뭐 그렇게 만든다니까 다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밀크 커피 만들고요. 클래스로 만들고요. 또 뭐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하나 부가물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밀크 커피는 이제 밀크 커피라고 출력되고, 크림 커피는 크림 커피라고 출력되고, 밀크 크림 커피는 밀크 크림 커피라고 다 붙여서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조합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조합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면 클래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수십 개를 만들어야 돼요. 수십 개는 아니겠지만 부가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합이 계속 늘어나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객체가 폭발하듯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밀크 커피, 크림 커피, 커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합을 계속 해봅시다. 커피. 그 다음에 허니 커피, 허니 커피. 네, 그 다음에 허니 커피까지 이렇게 가지고 조합이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지고 객체만 해도
예, 뭐 계속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뭐 커피를 상속 받는다 해도 다시 객체들은 뭐 무한정 조합에 의해서 부가물이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클래스 관리, 객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신메뉴가 계속 첨가물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신메뉴가 신메뉴에 해당되는 객체를 또 만들고 또 조합도 이루어지니까 조합공까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객체를 만드는 데 이제 악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데코레이션 패턴입니다. 그래서 커피 기본으로 커피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밀크가 나오든 크림이 나오든 허니가 나오든 앞으로 부가물이 계속 첨가가 되든 기능만 계속 덧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행 시점에 덧붙여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거 하나만 넣어놓고 계속 조합만 실행 시점에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조합만 바꿔버리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코딩할 필요는 없고 5개의 클래스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게 데코레이션 패턴이 이런 데 쓰면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코레이션 패턴을 쓰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플로 네, 요겁니다. 요거 다 보내드렸고요.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한번 요걸 해결해 볼까요? 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초보 개발자가 이제 선임 개발자한테 들고 가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데코레이션 패턴을 써보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피를 하나 만들고요. 커피 통에다가 커피 하나 만들어봅시다. 커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커피 애플리케이션 실행 클래스죠. 커피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크림도 만들고요. 이거 부가물이죠. 크림 부가물. 그다음에 허니 부가물. 그다음에 밀크 부가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데코레이션 패턴 생성자의 레이벤스로 이 객체들을 밀어 넣으면 크림이 들러붙고요. 만약에 허니를 밀어 넣으면 허니가 들러붙고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객체가 이렇게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계속 조합에 의해서 폭발하는 일은 없고 깔끔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죠. 파일을 보내드려서 실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열어서 보면요. 이게 열어서 클래스만 딱 복사할게요. 클래스만 커피에는 이렇게 경로가 약간 틀려가지고 패키지 경로, 폴더 경로가 약간 틀려서 클래스만 복사할게요. 커피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 애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실행만 해보고 왜 이거를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됐고요. 크림도 복사를 하고 크림도 복사하고 허니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클래스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밀크도 폴더가 약간 틀릴 거예요. 노트북에 있는 폴더라서 폴더가 소울을 만들어서 패키지 폴더가 약간 틀려서 그냥 붙여놓으면 약간 맞춰주세요.
그래서 클래스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 클래스죠? 예, 실행 클래스고 이게 다른 게 그냥 커피 애플리케이션 자바 인 파일이 이름 틀리네요. 이름부터 변경할게요. 백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이제 실행 클래스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나 콘이나 밀크는 지금 커피를 삭속받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생성자의 맥이든수로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크림이나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예, 이것까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크림이나 허니나 밀크는 데코레이션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얘를 왜 쓰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커피 요 구모 클래스죠? 구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네, 객체 센서 있죠? 객체 센서. 아까 같은 저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는 부모로 만들고 네, 여기서 부가물을 하나씩 첨가합니다. 부가물을 첨가하는데 데코레이션 패턴입니다. 데코레이션 패턴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어. 뭐가요? 네, 크림이 데코레이션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크림 부가물을 첨가하는데 데코레이션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사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사용법은 데코레이션 패턴 사용법은 생성자의 매기 변수 크림에다가 부모인 커피를 밀어 넣으면 기본 객체 커피를 밀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성자의 매기 변수로 부모 클래스 기본 객체를 밀어 넣으면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네, 보시면 아마 크림 커피가 일반 커피에서 크림 커피가 크림이 들러붙거든요. 들러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니를 여기서 크림 커피가 들러붙은 데서 여기서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첨가하고 싶냐? 크림 커피에다가 플러스 꿀이죠. 허니 꿀도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림 꿀 커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객체를 다시 또 허니에다가 여기에 생성자의 매기면수로 부가물의 매기면수로 넣어주시면 얘가 간단하게 이렇게 돼서 크림 꿀커피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들러붙이고 싶고요. 여기서 어떻게 크림 꿀커피가 됐죠? 커피가 됐는데 여기서 또 붙이고 싶습니다. 우유도 첨가하고 싶습니다. 우유까지 첨가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생성자의 매기면수로 이때까지 위에서 만들어진 거를 또 들러붙이면 계속 데코레이션 패턴을 쓰는 거죠. 크림, 꿀 커피에서 우유까지 들러붙여서 새로운 커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실행 시점에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들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붙여서 기능 첨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제 데코레이션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커피에서 부가물 크림 커피라는 신메뉴를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신메뉴를 만들고 싶다 하셨을 때 크림 커피 약간 여기 출력이 약간 이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가물을 계속 들러붙이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객체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계속 만들지 않고도 계속 실행 시점에 조합에 의해서 생성자의 매기변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다양성하고 약간 틀리지만은 아주 유용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신다면 이런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구현하는 방법보다 저희는 일단은 디자인 패턴을 구현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요. 디자인 패턴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데코레이션 패턴으로 만들어진 객체의 사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성자의 매기면수로 기본 객체를 밀어넣으면 기본 기능에서 부가 기능이 들러붙는다. 출력이 되죠?
여기 원래 요거만 찍으면 커피거든요. 그래서 크림이 들러붙었고요. 크림이 들러붙은 상태에서도 또 추가를 하실 거예요. 또 추가를 하면 크림 꿀까지 더 들러붙고 거기다가 우유까지 주시면 우유까지 들러붙을 수 있죠. 이게 데코레이션 패턴의 기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지는 예가 되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무한정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파일 입출력에 해당되는 객체들이 전부 다 이런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한다.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성자의 매기는 수로 기본 객체를 밀어 넣으면 부가 기능이 추가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을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파일 입출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데코레이션 패턴 기본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뭐 사용 위주로 하세요. 데코레이션 패턴 만드는 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자바를 어느 정도 더 비슷해 지식을 나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요번에는 요 예제를 볼게요. 소스가 기니까 뒷부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과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 예제 중에서, 리드라인 쓰면서, 버퍼 리드라는, 보조 클래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쓰시면, 성능이 증가하면서 버퍼가 굉장히 커서, 읽기 성능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한 라인씩 읽을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버퍼가 실제 성능이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예제를 한번 보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스가 길면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결과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소스 만드는 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함수를 일단 보내드릴게요. 함수가 길거든요. 그래서 카피 함수, 이미지를 카피해서 복사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카피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버퍼를 써서 버퍼 보조 객체인 보조 스트림인 버퍼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시간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넣을게요. 일단 이름은 이렇게 하죠. 예제 3번 난 버퍼 대 vs 그냥 버퍼 애플리케이션 해서 이거는 뭐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퍼 쓴 게 빠르구나 뭐 이 정도만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 객체를 파일 보조 객체를 이런 데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한번 보고 오는 것 같아요. 파일 복사 성능 테스트 해볼게요. 성능 테스트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버퍼를 쓴 거랑 버퍼를 안 쓴 거랑 버퍼랑 vs 버퍼 사용한 거랑 안 쓴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번 주에 대해서 버퍼를 써서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봅시다. 요거는 이제 소스 길이가요. 잠깐 설명 카피 함수입니다. 이미지 카피 함수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그냥 복사해 주시고요. 그냥 한번 보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복사 함수니까 보내드리고요. 파일 복사 함수입니다. 요거를 요 위에 요 메인 있죠?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공유 함수니까요. 복사 함수, 공유 복사 함수,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동 전제를 한번 봐봐요. 됐죠?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요거 이미지 카피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죠? 카피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함수는 파일을 원본 파일을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출력하는 거잖아요. 출력은 다른 말로 쓰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본 파일을 읽어서 복사본 파일을 만드는 예,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안에 보시면 뒷부분 돌리고 있죠. 돌려가지고 복사본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해요. 무한루프로 돌려가지고 하나씩 읽어서 새로운 파일을 쓰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파일을 쓰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게 원본이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도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미지가 뭐가 있지요? 이미지 많죠. HTML 시간에 많이 했던 이미지를 그 중에 이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이미지 복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보조 스트림, 보조 객체를 써서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지요. 이거 보여드리고요. 꼬리와 거리죠. 이거 HTML 시간에 했던 꼬리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리소스 밑에다가 이미지나 환경 설정 파일들은 리소스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섹션스에 이전 부판에 난 버퍼 대 버퍼 애플리케이션 요구하고 있고 이미지는 리소스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정도 해서 IM 이미지 폴더를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관리를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름을 보이로 해주고 여자 그림은 벌로 해주세요.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섹션 2 하고 있고 이그젠플 영상에 버퍼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리소스 밑에 이그젠플 섹션 14 하고 있고요. 14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죠? 됐죠? 바꿔볼까? 예. 잠시만요. 아니, 메일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메일 바깥에. 이것도 함수니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 잠시만요. 적어서. 해보자. 컨트롤 X. 아니, 나는 컨트롤 Z. 다시 적어서. 여기까지죠. 컨트롤 X 하고 바깥에 따로 있어요. 메일 함수 말 따로 엔터 치시고 알트 엔터 한번 치시고요. 엔터 하고 이것도 전에 이상 없죠. 이거 전체 다 시공해드리죠.
파일 이름은 non-purpose vs purpose application.java고요. 네, 요거를 복사해서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거를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위에 거. 네네네, 요거 넣어주세요. 네,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갔지. 네, 요거. 네.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두 줄. 그러면 오케이. 왜 자동으로 안 들어갔지? 네, 네네.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카피해 보겠습니다. 이제 버퍼를 쓴 파일 카피와 버퍼를 안 쓴 파일 카피 속도 차이가 얼마인지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요. 네. 실무에서도 쓸 일이 있을까 싶네요. 어쨌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경로 지정.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카피 함수는 준비되어 있죠? 카피 함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걸 써서 복사본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가 있죠?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것들은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는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수업 이것들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넣어주세요. 네,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넣을게요. 원본 경로. SRC 밑에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넣었죠? 이미지지에 파일 이름 보이 JPG 하셨나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분은 뒤에 파일명을 다르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보이 있잖아요. 보이의 JPG, 펄의 JP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어디냐면 금방 저 이미지 넣었잖아요. 이미지. SRC 밑에 리소스 밑에 이미지 밑에 보이걸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 경로. 요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SRC 메인 리소스 밑에 이미지 밑에 보이걸 이렇게 되죠. 네, 요 경로로 맞춰주시면 되고 복사본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복사본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고요. 복사해서 복사본이 만들어질 위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ORG라고 안 하고요. 복사본이니까 CP 카피죠? CPY로 CPY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만들어질 위치 이미지가 만들어질 경로 지정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 파일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뒤에다가 언더바 카피로 만들게요. 복사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더바 카피로 만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원본이고 이제 만들어지면 보이 언더바 카피 요게 같은 경로에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 거고 됐네요. 두 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왜 준비했냐면 하나는 그냥 버퍼를 안 쓴 거, 두 번째는 버퍼를 쓴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파일 입출력 읽기용으로 객체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읽기용으로 객체해서 객체 생성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파일 열기를 의미도 됩니다. 파일 열기를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읽기용으로 읽어야 복사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하죠. 파일 인풋 스트림. 그리고 읽기용으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미지 파일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객체를 열겠습니다. 바이트 객체는 인풋 스트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new 객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림에 경로 넣어주시면 되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이미지죠.
원본 이미지를 넣고, 네, 파일 인풋 스트림에 지금 에러 나는 걸 왜 에러 나는다고 했죠? 예, 에러 처리를 안 했어요. 에러 처리 안 했어요. 에러 처리 안 할 거니까 스루즈로 넘깁시다. 네이브에 놓고 하라고 하고요. 쓰면 되죠? 그래서 파일 입출력은 항상 에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 쓰기용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이트죠. 이미지니까 바이트. 이미지는 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네, 텍스트 파일은 문자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일 쓰기용으로 객체 생성. 요거는 이제 복사본 만들려고 하는 거. 복사본 이미지. 네, 이미지용. 원본 이미지용. 이거 복사본 이미지용. 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이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new 하시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쓰기용 경로는 cpy 어떻게 돼요? 이게 cpy 니트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복사본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읽기, 이건 쓰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서 아까 함수를 만들어놨어. 복사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함수에다가 읽기와 쓰기를 각각 넣어주시면 카피돼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 카피 함수를 실행하시면 그 안에 시간을 체크하는 로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측정 값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카피 함수 있죠? 공유 위에서 만들어 놓은 공유 카피 함수를 호출해서 원본에서 복사본 생성하고요. 플러스 시간 체크까지 아시겠죠? 이 함수를 사용하면 원본에서 복사본을 만들어주고 시간 체크까지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 로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노 타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로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서 함수만 호출하면 되겠네요. 다 돼있죠? 그래서 long 시간을 이제 long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름을 non-buffer time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퍼를 안 쓴 시간 체크고요. cpy. 그래서 여기 인풋 스트림을 넣으라 되어 있죠. 인풋 스트림은 여기 있네요. 파일 인풋 스트림 원본이죠. 원본을 여기 넣고 그 다음에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본도 지금 하나 준비해놨죠. 객체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와 함께 복사된 시간까지 리턴 내보내기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에는 시간 체크. 복사된 소요 시간이 나오. 아시겠죠? non-buffer time에는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복사된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복사하는데 걸린 시간. 소요 시간은 복사하는 쉽게 합시다. 복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됐죠? 다 됐네요? 그러면 화면에 출력하겠습니다. 화면 출력. 그래서 Sout에 이렇게 합시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시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여기에 나온 거 있죠? 다음 버퍼 타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파일을 열었으면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파일을 열었으면 마지막에는 파일 닫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닫기. 두 개 열었죠? 파일 인풋 스트림에 클로즈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버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요. 밑에 로직은 이제 버퍼 사용해서 파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뺄게요. 그리고 1점. 네, 일단 1차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실행하셔도 아마 복사본이 만들어질 거예요. 나 버퍼 vs 버퍼 애플리케이션 보내드리죠. 네, 있죠. 버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네요. 네,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마지막이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